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보TV 아나운서 이봄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연료는 못 드리고요. 이따 끝나고 아주 극단적인 그 삼겹살 파티로 모든 비용을 대신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이제 관객과 대화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서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김지곤 감독님이 어떠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진행 자체는 저희 이범 아나운서한테 맡길 건데요. 간단하게 김지곤 감독님 소개를 드릴게요. 음악 좀 이제 좀 줄여주십시오. 예, 일단 김지곤 감독님은 보시다시피 참 외모도 출중하시고 감독이신지 배우신지 33세 부산 사나이시고요. 예, 부산 동의대 신문방송학대 석사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악서들로 오늘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2008년도에 제13회 이제 브라질 국제 학생 영화제 이 상 이름이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네, 익스프레스 포에틱이라고요. 가장 시적인 영화. 예, 가장 시적인 영화상이라는 또 국제 영화제에서 시상도 하셨고 2011년에 메이드 인 부산 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을 또 수상을 하셨었고요. 영화는 지금 우리가 악산들을 보셨지만 2012년도에는 할매, 그죠? 예, 네. 많이 알려졌죠. 네. 예. 그래서 또 2013년도에는 71번 종점, 이렇게 작품들이 있으시고요. 일단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김지곤 감독님이랑 어제 알던 사이처럼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이범 아나운서께서 진행을 좀 맡아주시고요.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여기 손들어 주시는 분한테는 마이크를 배달을 잘 해드리는 역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데는 또 저희 군포문화재단의 문화교육본부에서도 또 신경 많이 썼는데 우리 박찬은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피곤하시더라도. 아니 뒤에 있을게요. 예, 저희 박찬은 본부장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지난 주말 저희 제다 워크숍에서 행사 여러 개가 있어서 너무 좀 많이 피로가 누적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을 꼭 부탁을 드렸는데 워낙에 감독님께서 또 말담이 대단하시다고 들어가지고 다 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진행을 맡게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목이 관객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직접 감독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영화를 이제 방금 보셨는데 감독님한테 궁금하실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앞에 계신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오늘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이사이 웃음과 눈물을 머금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이 영화는 마지막쯤에 인터뷰하시는 도병찬 부장님이라고 하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분이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이제 부산에 이러한 이제 학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누군가는 이제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10년, 11년부터 이제 할배라는 작품을 계속 이제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6년 동안 찍은 걸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뭐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영화에 나오듯이 이제 도영찬 선생님이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스님이랑 이연행 선생님이랑 이승호 선생님 이제 먼저 만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초적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네. 모든 감독님이 영화를 촬영하시면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이나 이런 기억에 남는 장면을 네. 많이 이렇게 가슴에 네. 두시는데 혹시 애착이 가시거나 기억 남는 장면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뭐 저희가 촬영할 때 제일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엔딩 촬영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촬영했을 때 좀 좋았어요. 그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늘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그런 관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촬영할 때는 뭐 저희가 뭐 막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이제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그날은 다 멈춰서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메라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들 잘 안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원래 이제 촬영을 하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 사이사이로 선생님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아무도 안 듣고 뭐 저기 남해 휴게소에서 나오지만 그때도 뭐 저희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음악을 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영화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들 뭐 그냥 안 들으시고 이러시다가 그날따라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한마디씩 지나가면서 던져주셔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모두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이제 첫 질문자께서 던져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예. 팀장님 왜냐하면 질문을 제가 정말 저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질문상이 많았는데 원초적인 질문 저도 하나 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 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예. 네. 물 지금 너무 급하게 오셨어요. 사실은 400km를 오늘 이거 30분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저는 그래서 한 10km당 한 명씩 해서 한 40명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km당 한 명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예. 네. 사실 여기는 인원보다 관객보다 네. 더 많은 군포 시민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군포 인터넷 TV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방송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그래서 아까 원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저작권 상관없으시죠? 초상권이나 네, 말씀을 상관없습니다. 드렸다가 예, 유튜브에도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네. 이보다 관객이 많았는데 몇 분이 중간에 견디다 못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러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한 거를 기대하고 오셨다가 예 네. 이건 내 취향 아니야 하고 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독립영화나 우리 예술영화들이 항상 뭐랄까요 그렇게 대면해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감독님 생각에 이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하는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쨌든 이제 그 만드는 어떤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예전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용어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뭐 자본이나 뭐 시스템에 대한 거에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매년 독립 영화라는 단어들을 그 독립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독립 영화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근데 점점 개념이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조금 경계들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큰 영화판이 아니고 좀 상대적인 개념의 독립인데 어찌 보면 뭐 상업 영화를 하는 배급사에서도 독립 영화를 배급하고 있고 영화사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그 만드는 사람에 대한 창작이나 만드는 과정들을 좀 더 이제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큐멘터리도
다큐멘터리 있어서도 이제 그런 뭐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본 지가 대한민국이 10년도 아직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점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건전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카메라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한 명 한 명씩 소개할 때도 뒤에서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셨고, 네네. 마지막에 엔딩에서도 앞모습에만으로도 보여줘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연주하는 뒷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게 의도된 거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는지 그게 좀 네. 궁금했습니다. 뭐 일단 처음에 선생님들 따라갈 때는 이제 좀 그런 좀 어쨌든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어가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의 삶이 일단은 이제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방해하지 않고 좀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좀 포지션을 이제 뒤에서 쭉 따라갔었고요. 계속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촬영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연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그냥 뒷모습, 공연할 때 뒷모습을 뭐 가끔씩 찍으면 그냥 풍경이랑 그것만 나왔는데 관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때는 선생님들 뒷모습보다는 관객분들 얼굴이나 표정들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찍었습니다. 음악은 다 우당바다 팀이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런 음악을 여기에 길어달라? 네, 뭐 이제 뭐 앞에 나오는 와이프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외국 곡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원 작곡자의 대리인이랑 협의를 해서 조금 이제 되게 싸게 그래도 이제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정도 이제 주고 이제 썼고요. 나머지 노래들도 다 저작권을 줬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런 저작권이 허락되는 하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노래들은 더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연주 잘 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좋아하시는 거 뭐 이렇게 조율을 해서 했고, 또 이제 뭐 제작비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뭐 저작권들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팀장님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이제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좀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장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제가 7080 음악을 다룬 거잖아요. 나이대도 좀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젊은 이제 친구들은 네. 7080 음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뭔가 몰입이 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젊은 친구분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기 뒤에 나도 여기가 어두워서 잘못 봤나요? 저보다 더 형님이시지 않아요? 아니면 앞에 여자분들 좀 젊은 친구분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또 색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이크 드려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은 아니고요. 애가 둘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봤을 때는 중간에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이게 장르가 다큐멘터리인지 대중적인 영화는 일단 아니라고 이제 네. 봤고요. 그래서 중간에 두 분이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네. 지루하셔갖고 저는 그래도 마지막 좀 갈수록 좀 재밌게 봤거든요.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이 뭐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감동도 들고 저도 그렇게 뭐 젊은 층인데도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는 다 이 영화 전에 것도 그렇고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가 부산에서 네네. 이게 영화 촬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부산 출신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아, 계속 자란 곳이 부산이라서 계속 이렇게 부산은 한편은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식으로 만든 게 있고요. 그때 이제 저희 지금 같이 하는 이제 프로듀서 분이랑 같이 그때 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악사님들 아직도 우단바락 네. 밴드는 계속 활동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같이 하는 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계속 하시고 뭐 두세 명씩 또 이렇게 뭐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세요. 가게도 계속 하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한 편씩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의 뭐. 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올해도 하시겠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할매라는 작품의 이제 마지막 편이죠. 할매라는 게 이렇게 연작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마지막 편 만들었고 이제 뭐 내년쯤에 이제 영화제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니 혼자서 질문을 4개 정도 하셨어요. 굉장히 그리고 솔직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또 관객과의 대화의 도움이 네,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많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영화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선생님 아까 네거티브라는 질문을 좀 해도 되죠? 네. 조명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대화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재밌게 봤어요. 오리지널 그거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얘기하니까 대중적인 영화 세스곡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 영화 먼저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좀 세세적으로 얘기하니까 흥미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왔던 세스곡이랑 시간적인 처음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가장 많이 기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스릴있는 영화 보면 막 오싹하면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영화를 처음 볼 때 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음악 영화니까 막 음악이 좀 많이 또 막 즐겁고 흥겹고 굉장히 이렇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그 음악 부분이 좀 많이 텐션을 좀 받고 싶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말이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말 좀 그만하고 좀 벤처스의 빗물 있잖아요. 네네. 빗물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 있고 그런 몇 곡들 이렇게 쫙 흐르면서 그 좋은 데를 자꾸 끊어질까 그런 거 그냥 느끼는 점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생각했어요. 네. 뭐 일단 조명 같은 거는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요. 따로 이제 조명을 설치할 이제 수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촬영 장소들이 보통 이제 뭐 야외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가게다 보니까 손님들도 있고 해서 그 손님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조명 같은 건 저희가 컨셉에서 찍는 뭐 나그네에게 모두 드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다 설치를 해서 야외에서도 이제 선을 끌어와서 다 설치를 했었고요. 이제 최대한 이제 실내나 이제 방 안에서 이제 그 조명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이제 좀 실내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작권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음악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음악 다큐멘터리 치고 되게 노래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영문 제목이 하이웨이 스타즈인데 원래 저희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뭐 저희 제작비 한 8분의 1 정도를 거의 제작해야 되고 거의 뭐 하이웨이 스타를 원래 쓰고 싶은 게 나이트클럽 뭐 7080 클럽이나 뭐 영화에 나오는 블랙로즈에서도 하이웨이 스타를 연주하시거든요. 뭐 이정수 선생님이 저기 소싸움장 가서 소들한테 힘내라고 하이웨이 스타 연주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장면을 찍긴 찍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뭐 국내에서 상영을 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또 틀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학사들 같은 경우에 다다음 주에 이제 독일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좀 외국곡 같은 거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그다음에 세시봉 같은 경우에 세시봉이 저희 영화 나오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개봉을 했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긴 했었습니다. 그 오리지널리티는 그곡 작곡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더 해서 강하게 비트 있게 정말 그 음악으로 해서 해도 정말 좋았을 뻔했어요. 그 실제 작곡하신 거예요? 네, 거기 오기발동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해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몇몇 분은 그 아까 기타 네. 잘하시더라고요. 그 네. 이렇게 하는 제가 놀랬거든요. 아깝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님인가 그분도 그 색스폰 할 때 정말 그 재즈 스타들 외국에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향수가 나고 음악 듣고 싶고 저분도 참그 스님 그 캐릭터는 그냥 일상적인 그 장면들이지만 좀 심도 있게 봤어요. 그 하시는 거. 네. 종교인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두 명을 좀 너무 부각시키면 또 나머지 세 명이 또 이제 좀 너무 이제 또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 사실 이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작품을 이제 보고 나서 거기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민감한 부분들은 좀 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내부적인 시사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건 빼달라고 하면 또 빼고 이러한 건 넣어달라고 하면 또 넣고 그러다 보면 좀 너무 또 길어지니까 좀 다시 또 줄여서 다시 또 내부 시사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또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 또 다들 이제 음악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또 자부심도 다들 강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좀 약간 빠져야 되고 전체적인 이제 합을 위해서 이제 좀 그런 점들을 좀 이제 만들면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다들 이제 저한테 이제 아버지들이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산은 아버지가 별로 안 친하니까요. 다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자기 남편의 모습이 보였거나 아니면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영화제든 뭐 시사회 할 때도 그렇지만 좀 저런 좀 너무 마초적인 남자들이 싫어하는 분들은 영화에 대해서 좀 반감이 더 심하시고요. 이런 것들 좀 재밌고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시고 그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영화 상영이 조금 늦어졌었죠. 그래서 10분 정도만 더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면 음식이 식을 때까지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우리 그 우단바라에서 한 분이라도 사실은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오셨으면은 직접 여쭤보고 싶었었던 게 있는데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의 이제 대사가 많았죠. 그리고 본인들의 그 퍼스널리티를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다큐잖아요. 다큐인데 의외로 그 출연하신 분들이 뭐 앵글 안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연기하듯이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이 특정 부분 연출에 좀 관여를 좀 하셨던 건지 그런 게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뭐 제가 이제 만드는 스타일 자체가 되게 이제 오랫동안 찍고 이제 길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극적인 게 없이 찍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그게 이제 저만의 방법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 하면서 일단 저는 이제 뭐 작품을 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좀 일단은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찍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찍고 있는 거냐고. 찍고 있는 건데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태 선생님이랑 제일 친하니까 기태 선생님이랑 뭐 같이 뭐 자고 뭐 예전에 뭐 카메라에 뭐 찍지는 말라면서 자기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예전에 하는데 듣고 있으면 아 이게 들어가면 참 정말 재미나겠다 싶지만 그래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선생님들한테 뭐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 투어 가자는 것도 스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하고 뭐 대마초도 처음에 이야기하시길래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원래 사실 더 심한 얘기도 다 했거든요. 뭐 정치인부터 뭐 누군 아직까지 하는 애들 근거면 사실이가 떴다고 이거 경험도 못할 것 같고 지금 뭐 자꾸 막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얘기 계속 하고 뭐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른다 했는데 일단은 뭐 저는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또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서 일단 이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좀 힘이 되고 저희 처음 시작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또 뭐 영화들 만들어지지만 우리 밴드들이 뭐 CD도 발매를 한다든지 계속 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들 안에서 그 우담바라들만의 어떤 또 다른 이제 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위해서 좀 그런 이제 뭐 계속 촬영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선생님들 이제 하시고 특히 이제 연못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에 날라오는 것도 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럽죠. 괜히 슬픈 날.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여기 관객분들도 저는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담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테이크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러닝타임이 87분이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분량의 촬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촬영한 분량은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컴퓨터 용량 이제 다 이제 디지털로 하니까 하면 저희가 찍은 게 한 3,000기가 3테라라고 하죠. 그 정도 편집까지 해서 뭐 6년 3년인데 그 다음에 뭐 인터뷰를 하면 이제 다 이렇게 녹취를 풀거든요. 이렇게 조감독이랑 연출부들이 같이 푸는데 저는 이제 촬영할 때 거의 촬영할 때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을 알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찾는 건데 그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고 녹취가.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다큐멘터리 그 정도는 하고요. 그다음에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지원을 받고 이제 하는 건데 한 6천만 원 정도 조금 뭐 그 언저리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했는데 이제 되게 이제 초반보다 이제 후반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 사업들 같은 데 선정이 됐어서 아무래도 초반에 그렇게 제작비 없이 또 선생님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요. 네. 영화를 보면서 조금 지루한 감도 있었고 그 독립 영화나 큐멘터리 TV에서 하는 거에 잘 제작된 거는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평생 교육 학습원에서 이렇게 시험 정신 강하게 이 영화를 세계에서 저희에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더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시험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으면 생각이 나시지 않고요. 이야기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런 거에 약간 이해품이 갔었죠.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소외에 대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실 50대 후반, 50대 국가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미친에 많이 공부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서 이런 소재로 잡는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을 한 번 정도 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목소리 좀 작으시죠? 감독님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나 음악 쪽은 사실 잘 모르는데요. 화면에서 계속 부산 쪽 장면이 나오니까 제가 한 25년쯤 전에 거기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남포동이라든지 여기저기 영도다리라든지 뭐 용두산공원 이런 쪽 다니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영화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요즘 가을인가 봐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가끔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감독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시는 거죠. 네네. 그래도 혹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네. 제가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야구 감독을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다큐멘터리 감독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해야 되겠다. 어릴 때는 야구하고 싶었고요. 야구는 못하지만 그냥 야구가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야구장을 거의 뭐 두세 살 때부터 다녀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기말고사 치고 방학하기 일주일 동안 아무도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선생님들도 자습만 시킬 때 국사 선생님이 그냥 틀어주고 나가셨는데 그거 보고 다큐멘터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하려면 신방과에 가야 되겠다는 그냥 아무런 사진 지식 없이 학교에서 신방과에 왔다가 신방과에 왔더니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그냥 토익 잘 치고 그 다음에 언론고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고 카메라 하나 할 줄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쌍욕이 나오면서 그래서 또 그런 반감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선배들이랑 같이 영화도 찍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했는데요. 그러면서 늘 이제 뭐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첫 작품도 상 받았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거의 찍다가 접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 멀리 이제 섬으로 가야 돼가지고 했다가 다시 막상 섬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나 이제 너무 학교 가서 잔디밭에 누워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대학원을 가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원에 와서 그 군대 가기 전에 1년 반 동안 찍었던 걸 다시 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면서 이제 보이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한 게 이제 브라질 가서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길어져서 3년 넘게, 4년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좀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말이 감독이지만 사실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한 0.0000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럴 때마다 어떤 이런 제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이정 선생님도 말하지만 비교가 불행의 근원이라고 그 말 굉장히 이정 선생님 어떻게 그걸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딱 했을 때는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뒤처진 것도 아니고 앞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나는 스스로 이제 계속 내가 하는 걸 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제 영화라는 게 영화제를 가거나 아니면 개봉을 해야 이제 관객분들 만날 수 있고 그게 이제 또 힘이 돼서 다음 작품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도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랬을 때는 그냥 계속 이제 비교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는 거는 저는 아까 부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저는 할매라는 작품이 이제 삼복도로에서 우연히 할머니들 만났는데 그 할머니들이 알고 지내다 보는데 갑자기 그 마을이 이제 요즘은 재개발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냥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그 마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떡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그냥 그 동네를 촬영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이사를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사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래서 보면서 그런 할머니들 모습 보면서 그래 뭐 할머니가 싸우자 했으면 같이 싸웠을 건데 우리들도. 근데 할머니가 계속 이사 가고 이렇게 또 이사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거 보면서 역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살아가면서 증명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그 마을 있으면서 이렇게 저도 이사를 가서 그 동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사 간 집에서 산책해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산복도로에서 이렇게 야경이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야구 보면서 욕하면서 하도 못해가지고 어디 응원하신지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못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산 야구장 가면 항상 울려 퍼지는 노래 있잖아요. 네, 부산 갈매기요. 우리 한심 요청일지 모르겠지만 짧게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제가요? 지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폭력성을 먹을 것 같아요. 그게요. 그 뒷부분 말고요. 사실은 그 야구장에 가면 그 앞부분을 원래 그 야구장에서만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게 시작이 여기도 나오지만 빠바바바라밤 바라바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야구장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요. 옛날 라면 팔았었잖아요. 단무지 안 주나 단무지 안 주나 라면만 그냥 주나 그러면 그 어디서 하면 그때 그 부산 시장에 나와도 걸릴 수 있다고 했던 그 호세 선수를 외치면 아저씨들이 호세 홈런 그걸 무조건 하죠. 내 생각이 전 호세 홈런 그거까지 만들 다음에 노래방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감독님이 또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11시 15분이었나요? 네, 기차 타고 막차. 네. 막차를 또 바쁜 일정 때문에 또 하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생동감이죠. 군포에 이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동호회에서 오셨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리 옮겨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 30분을 위해서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사들이라는 영화를 지난 2주간 진행하면서 많은 관객분들이 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막강한 에코백이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냉정하시더라고요. 에코백의 뭐랄까요, 효용 가치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 뒤늦은 시간에도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또 저희 군포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식사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 옮겨서 일단 여기 자리는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군포 시민분들께 감독님의 음성을 직접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애써주신 군포 TV에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딱 뵀더니 미모 때문에도 또 안 되겠더라고요. 김종훈 감독님 오셨는데 이거 참 시커먼 옆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이범 아나운서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영화와 더불어 지금 감독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김지훈 감독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자리를 마감하에 앞서서 김지훈 감독님께 여기 부산에서 또 400km가 넘는 왕복 800km가 넘는 이 거리를 달려와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해주신 김지훈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드리면서 이 행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일단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리 옮기기에 앞서서 9시가 되면은 저희가 넘는 차를 빼야 되기